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도 제2의 8월 달에 검정고시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 문제인 2022년도 제1회 4월 달에 봤던 중졸 검정고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최소 3회차 이상 꼭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하고 2번 같은 거는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우리 학교 하더니 허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랬더니 학생이 이리 봄을 맞아 꽃들 심는 거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네요. 꽃 심자고 얘기했나요? 학생이가 동의합니다. 꽃 이름을 알려주는 팻말을 함께 붙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꽃 이름 팻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의견을 물어보면서 뭐예요? 협의사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거일까요? 네, 바로 토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학교 하다니 허전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진로를 위한 상담 아니고요. 직업 선택 아니고요. 학교 소개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2번 볼게요. 다음 말하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도를 찾아보자. 그러면 기억에다가 일단 밑줄 그으시면 되겠네요. 민수 생각, 이런 표시는요, 생각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이 책들을 도서관에 옮겨야 하는데 너무 무거운가 봐요. 너무 많은가 봐요. 나 혼자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책들을 혼자 다 들 수 없어서 그러는데 너 시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너 도와줘,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고졸 검정고시에서도 이런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문법 문제이지만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힌트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돼요. 은은요, 이중어음 으로 발음이 한대요. 이 말은 으로 되는 것은 원칙은 으로 발음한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발음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발음이에요.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하는 음절의 은은요, 여기가 있는데 자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의로 발음하지 않고 이로 발음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1번. 무니죠. 이거 자음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은 자음이잖아요. 자음으로 시작할 때 은은요, 뭐라고 발음해야 된다고요? 이로 발음해야 되니까 무니로 발음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으나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받침으로 오지 않는 이응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음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음으로 보는 거는 얘는 그냥 원칙상 으로 얘기를 하고요. 얘는 거기에 보도록 할게요. 의자로 발음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아니죠. 맞지 않은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3번 볼게요. 희망. 여기 자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이로 발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희망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네, 2번 조심하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발음, 국어에서 발음과 표기는요, 한번 쭉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고졸 들어가셔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치는 문장이
미치진 낭만이 문장에서 바르게 쓰인 것은 이랬네요. 알바는 맞춤법 문제이겠네요. 자,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 영어로 말하면 must에 해당하고요. 반드시는 뭐예요? 똑바로 만드는 거예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한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반드시는 꼭이라는 의미고 여기는 삐뚤어지지 않게 바르게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1번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죠. 꼭 봄이 오는 말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꼭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요. 3번 볼게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반드시 허리가 쑤신다. 특히 이제 어머님들, 애 많이 낳으신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비 오는 날에 꼭 쑤시더라고요. 꼭 쑤셔요. 꼭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큰 지진 뒤에는요. 당연히 지진 뒤에는 피해가 일어나겠죠. 역시 반드시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잘못 봐서 틀렸다라는 말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적절한 거 골라가지고 아이고 나 잘못 봤네, 문제 잘못 봤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닌 것은 아는 것은 이렇게 XP 표시하면 좀 좋겠죠. 관용 표현은요,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신체 부분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고 한국인들은 알아듣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에서 수거 표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손이 커. 우리 엄마는 거기 김장할 때 배포기 하셨어. 요즘 배포기 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만큼 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사람은 진짜 손바닥이 왕따시만하게 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액면 그대로요.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관용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은 알아듣죠. 아, 저 사람 참 눈이 높아. 그러면 뭐예요? 아, 기준이 높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눈이 높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평상시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관용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림이 좀 끔찍하네요. 자, 볼게요. 아이가 눈이 작아서 귀엽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 액면 그대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답이 벌써 나왔네요. 1번이죠. 이거는 사전적 의미 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2번, 그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믿는다. 그런 사람은 귀얇다라는 게 진짜 귀가 얄팍하게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은 귀 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2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배꼽 빠지게 웃었다. 진짜 배꼽이 빠지면 큰일 나죠. 병원 가야 되죠. 그만큼 너무 웃기다고 할 때 배꼽 빠지게 웃었다라고 얘기하고요. 4번,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인지 발이 넓다. 진짜 발이 280은 보통 하죠. 380, 500 이런 거가 아니라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대인관계가 넓다라는 표현으로 썼으니까 이게 다 나머지들은 관용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보았더니 원순 모음이네요. 여러분 원순 모음은 그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입술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평순 모음은 동그래지지 않아요. 그럼 발음해 보세요. 아, 오, 이 그림처럼 입술이 동그래지는 게 어느 거예요? 네,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원순 모음은 여러분들 단모음 중에서요. 지금 단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모음은 10개가 있는데요. 원순 모음은 오나, 우나, 왜나,
위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해 보시면 입술이 동그래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순자는 입술 순자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여러분 중절에서는요. 품사 물어보는 문제하고 문장의 성분 물어보는 문제가 번갈아 나오거나 같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품사 또는 문장의 성분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품사가 하나 다른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관형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사를 찾아보라는 얘기네요. 그쵸? 품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기존 기출문제 풀이 해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회차 이상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관형사하고 부사만 설명을 드릴게요. 관형사는요. 우리나라 한국어에만 있는 건데요. 뒤에 뭐냐면 명사라든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예요. 칠판이나 분필이나 책이나 이런 거 이름 나타내는 건 명사. 이러한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는 대명사라고 해요. 제가 책 대신에 이것 보세요 할 때 이것이 대명사가 되는 거죠. 대신해 주는 거고요. 숫자를 나타내는 건 수사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에 앞에 붙어서 꾸며주는 것이 관형사예요. 그러면 부사는 뭐냐면요. 부사는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동사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먹는다, 먹다 이런 게 해당하고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에요.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게 해당하는 거죠. 그 앞에 와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1번 착하다 라고 했어요. 착한 거는 뭐예요? 상태를 나타내죠. 다자로 끝날 수 있는 건 동사고 형용사, 서술표 조사가 있는데요. 다자로 끝난다, 기본형이 있다. 그러면 동사, 형용사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다자로 끝났네요. 착한 거는 상태니까 형용사고요. 착한데 어떻게 착하대요? 매우 착하대요. 꾸며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부사죠. 2번 볼게요. 일을 빨리 끝내다라고 했어요. 다자로 끝냈죠? 다자로 끝냈으니까 뭐예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 끝내다는 뭐예요? 동사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꾸며주는 거,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요? 빨리 끝내는 거, 부사. 그 다음에 보세요. 옷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옷이 어떻대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새 옷이라고 했죠. 이거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건 뭐라고요? 관형사.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역시 부사이고요. 반드시 품사, 고품사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문법 문제인데요. 이번에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3번에서 8번까지 5문제나 되네요. 6문제가 되네요. 3번에서 8번 문제니까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자, 보통 5문제 이상은 잘 안 넣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문장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어요. 근데 혼문장은 뭐냐면 여기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1개 나타나고요. 겹문장은 2개 이상. 여기 잘못 썼네요. 제가요. 겹문장입니다. 2개 이상일 때 바로 겹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혼문장 볼게요.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라고 했어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도 될 수 있고 막 그러는데요. 서술어는요. 보통 문장의 끝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어는 그러한 서술어의 주체가 어떤 거,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가 바로 주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높아요. 문장이 끝에 왔네요. 서술어. 높은데 무엇이 높아요? 하늘이 높죠? 그러면 뭐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혼문장. 그러면 우리 혼문장 찾자고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가 활짝 피었다 라고 했어요. 끝에 오면 뭐예요? 서술어. 근데 뭐가 피었어요? 국화가. 주어네요. 그래서 한 번 일어났네요. 그러면 활짝은 뭐이겠어요?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어요? 피다라는 동사 앞에서 꾸며주니까 얘는 부사어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견문장, 혼문장, 견문장에 대해서도 제가 기존 기출문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혼문장이 하나 더 안에 안겨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혼문장이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네요. 이어져 있네요. 4번 같은 경우에도 혼문장이 두 개가 나란히 이어져 있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견문장이고요. 그 중에 2번은 뭐예요? 아는 문장이 있고요. 물론 안긴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다시 한번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근거하고요 주장은요 짝꿍이에요. 주장을 제대로 남들이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도록 설득시키려면요 바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근거를 통해서 주장이 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석식품은 자주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요? 즉석식품 먹으면요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대요. 그 다음에 볼게요. 즉석식품에는요 나트륨과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대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즉석식품 얘기했죠. 즉석식품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는 짝꿍이다. 주장이 납득이 될 만하면 근거를 타당한 근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래요. 자, 우리 지역 축제 보고서 쓰기 계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어는 제목도 중요해요. 제목이 우리 지역의 축제 보고서 쓰기 계획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적은 뭐에 대해서 하는지 이 밑에 선지에서 골라야 되고요. 기간 나왔고요. 방법은 설문조사했다네요. 대상은 축제 방문한 사람을 상대로요. 축제의 만족도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와 축제에서 고쳐야 될 점, 그 다음에 축제에서 좋은 행사, 다음 해에 참가하고 싶은 행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축제의 만족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문조사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쵸? 뭔가 문제점을 알아내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뭐예요? 그 사업이나 그 돈을 거기에 사업이나 뭔가를 행사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쵸.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보실 때요. 앞부분은 화, 장문, 꼴이 나와요. 그래서 합법,
그 다음에 장문, 문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요. 11번부터는 뭐냐면 문학 부분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문학 부분에 시, 소설이 보통 나오지만요. 현대의 이제 소설인 경우에는 현대문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뭐죠? 소설 대신에 수필이 나오기도 하고 희곡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고전문학이 나오죠. 고전문학에서는 시조라든지 고려, 가요라든지 이런 거가 좀 나오고요. 고전시가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고전 소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고전 수필보다는. 그리고 앞판에 이제 비문학 파트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 11번 같은 경우에는 맨 끝을 보시는 거예요. 지문의 맨 끝을 보면 오정이라는 사람이 소음공예라는 작품을 썼네요. 그쵸?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요, 여러분, 수필로 보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는데요. 수필이 아니라 이거 소설이에요. 경험한 거 쓴 거 아니에요? 물론 층간소음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요. 이거 소음공예는요, 이거는 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11번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에 소설을 처음 읽은 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만약에 취재원이 생각하면요. 소설이라든지 좀 어려운 거기 처음 보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면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 문제를 내줘요. 그래서 여기 11번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윗글을 연극으로 만약에 공연한다면 중요한 스품으로 볼 수 없는 거 찾는 문제네요. 그거 참고하면서 문제 보면 거기 지문을 읽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무조건 지문 안에 기억낸 디귿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다른 거 찾는 거가 문제가 유형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기억낸 디귿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신경 써서 한번 보시는 거죠. 뭔가가 하나 다를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층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대요. 드르륵거리는 소리에 머리털이 진저리를 치며 곤두서는 것 같았대요. 자, 여기에서 층간소음은 우리 세모 쳐볼까요? 철없고 상식 없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따위를 타기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다. 밑에 층 입장에서는 이러면 정말 열이 받겠죠. 인터폰에 수화기를 들자 경비원의 응답이 들렸대요. 내 목소리를 알아채자마자 길게 말꼬리를 들으며 지레 짚었다. 귀찮고 성가셔하는 성가시하는 표정이 안 봐도 뻔히 보였대요. 위층이 또 시끄럽습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릴까요?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경비원은 정갈이었다.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래층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저의가 있었다. 자, 모르는 말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가 있으면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속에 품은 생각을 말해요. 게다가 드르륵 드르륵 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가?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아마 이분은 809호에 살겠죠.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대요. 아래층인데요. 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소리, 바로 층간소음이겠죠.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를 전화해 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정이 상할 만하죠.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잖아. 소리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하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랍신다 하신다더라 하고 신경전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고 지난 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는 실내원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그래, 선물도 무효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바로 소리, 층간소음이겠네요.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르겠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조곤조곤 타이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뭐래요?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대요. 근데 안쪽에서 누구세요? 라는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거는 이제 위층 여자 목소리겠네요.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대요. 이웃 사촌이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순간 나는 우두망찰했대요. 어려운 단어 밑에 있어요. 어찌할 바 몰랐대네요. 좁은 현관을 꽉 채우고 휠체어에 앉았다네요. 아, 지금까지 층간소음 들을 소리는 휠체어 소리였네요.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때문에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고 그 다음에 슬퍼 든 손은 등 뒤로 감추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비원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고요? 경비원이요? 아니에요. 해결 안 해줬어요. 2번 위층 여자는 아래층 소음에 대해서 여러 번 항의했다. 거꾸로죠. 그쵸? 아래층이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3번 나는 위층 여자의 사정을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네,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 뒤로 슬리퍼를 숨겼다고 했겠죠. 12번 볼게요. 윗글은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준비할 소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선 담요 있어야 되겠죠. 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물로 준비한 과일? 과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다 벌써 1번 나왔죠. 슬리퍼 준비해야 되겠고 휠체어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13번 볼게요. 성경에 하나 다른 것은 자 보세요.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기역은 세모 층간소음, 니은은 세모 층간소음, 디귿은 세모 층간소음, 리을은 뭐예요? 위층 여자의 말소리.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번에서 16번 시가 나왔네요. 현대문학에서 시가 나왔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예요. 기영도 씨의 작품인 엄마 걱정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시를 보면요. 심상 문제 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사법 문제요. 네, 대표적인 게 지규법이라든지 이런 표현 기법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만약에 어려우면 주제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무 30단을 이고요. 엄마가요.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근데 잘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뭔가 하나 다른 것을 찾든지 아니면 뭐 해당하는 내용을 찾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더니 바로 16번에 보니까 해당하는 내용 찾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겠네요. 열무 30단은 이고요. 시장에 가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열무 이고 간다라는 거를 보면서 여기 엄마하고 여기 애는 좀 가난한 집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해가 저물다고 표현 안 하고요. 마치 열무가 시들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열무가 맨 처음에 싱싱하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시들잖아요. 그거를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가 저물다라는 거. 아주 멋진 시 표현이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겼대요. 너무 안쓰럽네요.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 방에 찬밥처럼 찬밥 신세 이런 게 뭐예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오는 거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너무 외롭고 슬프고 도독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에 엄마도 보고 싶고 무섭기도 하고요.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셔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타박타박. 여러분 지치면 발소리가 어떻게 해요? 투박 이런 식으로 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배춧잎이 털썩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발소리조차 안 들려요. 아직 엄마 안 오셨어요. 직접적으로 자기 표현했네요. 어둡고 무섭다고요. 근간 창틈으로. 창틈인데요. 금이 같다네요. 어우 가난하네요. 고요한 빗소리가 주룩주룩 빈 방에 혼자 엎드려서 결국에는 훌쩍거려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앞에 거는 회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른이 된 내가 나오네요.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의 내 유년은 어린 시절 윗목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연타 떼거나 아궁이 뗄 때 어떻게 해요? 윗목은 차갑고 아랫목은 뜨겁고 했던 거가 있었잖아요. 불길이 잘 안 닿아서 같은 방바닥이라도 윗목은 추웠단 말이에요.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 시절은 참 힘들었네요. 자, 그럼 14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어른이 된 하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네, 맞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반어인데요. 반어 표현 없습니다. 의성어를 통해서 어머니의 발소리를 경쾌하게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타박 아유 듣기만 해도 기운이 쑥 빠지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감각체험 표현을 통해서 유년에 행복했다고요? 외롭고 무섭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외롭고 무서워. 어둡고 무섭다고요. 그쵸? 15번. A에 나타난 하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하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거 보세요. 무서웠죠? 그쵸? 외로웠죠? 쓸쓸했죠? 부끄러워했나요? 아니요. 그거는 없었어요. 자, 기억나는 득을 이유 중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을 내 모습을 이곳에 비유했어요. 잘 보시면 뭐예요? 마치 찬밥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서 19번 보겠습니다. 여기 항상 맨 밑에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규중의 어느 부위? 네, 작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예요? 부녀자가 지은 규중의 7것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중 부인이 양반집 규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쵸? 규중 부인이 아침 단장을 마쳤어요. 그다음 이게 이제 원래 기중치르 쟁론기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국식 한글로 이렇게 풀이해서 얘기했네요. 칠우는 7가지 친구이죠. 모여서 할 일을 함께 의논하여 각각 맡은 일을 이루어내는지라. 하루는 7우가 모여서 7명의 친구가 모여서 바느질에 공을 의논하는데 누가 더 바느질 공이 뛰어나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척부인이 귀놀이를 뽐내면서 말하기를 라고 했어요. 척부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옛날에는 한 척, 두 척, 세 척. 척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척은 자척자를 말해요. 그래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를 말합니다. 척부인이요. 귀놀이를 뽐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번들은 들으라. 가는 맹제 굵은 맹제 흰못이 가는 실로 된 천 파랑 빨강 초록 자주비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 옷을 마련할 때 길이와 넓이와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누가 이르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길이 잴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옷 찢는 공은 내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척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두각시가 라고 했어요. 여기 7가지 이제 친구인데 첫 번째는 척부인, 두 번째는 교두각시네요. 교두각시는 뭐냐면요. 가위예요. 가위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 다리를 빠르게 놀리면서 뛰어나와 이르기를 거꾸로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막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척부인아 그대가 아무리 마련을 잘한 듯 배워내지 아니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니? 네가 뭐예요? 잘 배워낸 내가 가위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새우각시가 얘기해요. 새우각시는 뭐냐면요. 바로 바늘을 얘기해요. 왜냐면 바늘 늘 신하잖아요. 세자가 가는 세자거든요. 가나어리를 구부리며 날랜 부리를 돌려 이르기를
두 벗의 말이 옳지 않다. 진주 열 그릇이라도 깨누해야 보보라고 하니까 재단은 둘은 능하다 하나 내가 아니면 옷짓기를 어떻게 하겠니? 내가 바늘이 있어야지 꼬매잖아요. 잘게 누비누비 듬성하게 누비누비 맞대고 깨면 솔기 긴 옷을 지을 때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며 어찌 잘게 뜨면 굵게 밝아 마음대로 하리요. 첫 부인이 재고 교도각시가 옷감을 베었는다고 하나 나 아니면 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번에는 청어 흑백 각시가 얼굴이 푸르락 하면서 말해요. 세호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무리 잘난 차한들 한속이란 반속인들 내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하겠니? 뭐겠어요? 실이겠죠. 그래서 청색, 홍색, 흑색, 백색의 실 같은 거가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감투할미가 웃었대요. 감투할미는 뭐겠어요? 골무죠. 골무. 이렇게 손가락에 바늘에 손가락 찔리지 말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각신님네 웬만하면 자랑만소.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네 손부림 아프지 않게 파는지 도와드린다니 엠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대지 말라고 했소. 청홍흑백 각시는 새우의 뒤를 따라다니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왜냐면 바늘에 실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그 뒤를 따라다니면 무슨 말을 하시느뇨. 실로 얼굴이 아까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새우의 귀에 찔렸으나 낚아죽이 두꺼워서 견딜만하여 아무 말도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17번은 뭐니까 기너리를 외적으로 가진 거는 뭐예요? 자 맞죠? 그 다음에 긴 허리. 네, 맞죠. 맞는 거 찾는 거네. 깜짝 놀랐네요. 1번이 맞네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서 긴 허리, 자, 맞죠. 맞는 거 찾는 거였네요. 두 다리가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위에 보니까 뭐였어요? 다리미가 아니라 뭐였어요? 교두각신, 가위가 되겠죠. 그쵸? 3번, 두꺼운 낫. 요것을 가진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적 기준으로 가진 두꺼운 낫. 디귿은 총 흑백 각신하여서 이건 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특징이 두꺼운 낫 요거 아니잖아요. 그쵸? 골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리을에 불그락 우르락 푸르락 하나 얼굴. 이거는 아까 이게 총 흑백 각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골무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 치료가 모여서 7가지 이제 부녀자들이 자주 쓰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뤄내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였을까요? 바느질 얘기했었잖아요. 옷 만들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가의 의미로 적정한 것은 청홍흑백 각시는 새우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바늘에 꽂혀있는 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안 나왔던 건데 거기 뭐죠? 요거 나중에 고졸 때 고졸 때 고전소설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치료 쟁론계로 배우는데 이게 중졸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요. 맨 밑에 박경아 씨의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그냥 눈부시다가 아니라 너무 눈부시다니까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름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2가지 공포는 밤새도록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 현상과 뭐가 있대요. 2가지 공포가 있는데 하나는 열대야, 하나는 모래요. 밤새 가로수에 매달려 우는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의 경적도 시끄럽지만 매미의 기세도 보통이 아니죠. 왜냐면 옛날에 토종 매미가 아니라 지금은 외래종 매미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온 매미가요.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 커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정겹던 매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매미는 원래 밝은 낮에만 울고요. 어두워지면 울지 않아요. 매미의 수컷이 내는 소리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수컷의 의미는 첫째,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요. 둘째, 영역 침입하지 말라고 하고요. 셋째, 암컷을 위인하는 거래요. 특히 매미의 울음소리는요, 수컷이 암컷 매미를 만나 짝짓기를 하여 종족을 번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신호인 셈이죠. 그런데 가로등이나 상점 간판에 네온사인,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이 인공 불빛이 밤에도 너무 밝아져요. 그러면 원래 밤에는 울지 않아야 된다면서요, 매미는요. 근데 매미들이 우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도 빛 공해에 피해를 입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간다네요. A라는 게 있다 보니까 뒤에 A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는요,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라고 발표됐어요. 불빛 아래에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요. 뇌파도 불안해지대요. 그러니까 뭐야? 잠드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도시의 눈부신 불빛은요, 아이들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도시의 빛 공해로 생물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대요.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햇빛이 필요하듯이 모두 필요하대요. 어둡고 고요한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둠 속에서 편히 쉬어야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생명을 위해서 이제 도시의 밤하늘에 어둠과 고요를 돌려주자고 했어요. 인공의 불빛이 아닌 자연의 불빛을 밝히자고 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공 불빛, 이거 좀 없애면 좋겠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겠네요. 20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가는 소리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예요? 열대야 현상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인공적인 이제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아파트 위층에서 들리는 세탁기 소리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뭐예요? 운동장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얘기했네요.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발자국 울음소리라고 했네요. 근데 뭐예요? 인공적인 빛 때문에 뭔 일이 생겼어요? 매미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에서 얘기했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열대야 현상하고 요즘에 거기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뭐래요? 매미 소리. 매미 소리는 뭐 때문에라고요? 인공 불빛 때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21번. A에 대한 설명. A가 여기 있죠? 그쵸? A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화제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속담은 없었는데요. 질문은 없었는데요. 과장된 수치 없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아까 네이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 네이처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과학 잡지 네이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래요. 니은을 볼게요. 뭐예요?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시간이 걸리다.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20번부터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비문학인데요. 고현대욱이라는 사람 외에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러면 과학 이야기를 하겠네요.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요? 남극이요? 훨씬 춥대요.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데요.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만 무렵은요, 높은 곳에서는요, 기온이 영하 70도, 역사상 최저기온은 영하 89도.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요, 원주민들이 안 살아요. 그리고 기억이 있네요. 뭔가 접속어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 보니까 25번에 나오네요.
그러면서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난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왜냐면 뭐뭐 때문이다 이게 항상 짝꿍처럼 나와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는 덥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북극은요.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요. 요게 하실 차례예요.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기온이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지만 영상에는 10도 정도로 비교적 따뜻해요. 그래서 북극에는요. 북극곰도 살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에스키모 거기에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뜻하대요.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이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대요. 자, 그러면 23번 일치하지 않은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출제위원이 내용 일치 문제 물어보고 있네요. 볼게요. 1번 북극이 남극보다 훨씬 춥다고요? 아니요. 남극이 훨씬 춥다고요. 벌써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2번 북극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네. 여기 위에 이야기했으니까 맞죠. 3번 이누이트인들이 북극에 살고 있다. 네. 맞죠.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진다. 네. 맞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다음 징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윗글은요. 남극과 북극의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기후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25문제 전부 다 해드렸고요. 요걸로만 하시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면 최소 3회차, 많으면 3개년, 최소 3개년을 최대 3개년 더 많이 하면 좋고요. 그거를 풀어보시면서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 유형 연습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외에 지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가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분석하면서 거기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국어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쌓여야지 나중에 고졸 검정고시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 해설은요. 같은 카테고리인 중졸 검정고시에서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평가 문제가 올라오는 대로 그 다음에 답안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8월 11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